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5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부와 학습이라는 낱말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그런 낱말인데요. 이 한자가 어떻게 되고 혹시 뭐 또 조금 깊은 뜻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장인공의 지아비부다. 네, 장인공의 지아비부다. 자, 그렇죠. 장인공과 지아비부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와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장인공자는 보면 이제 뭐 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곱자를 본뜬 모양이다. 곱자라는 것은 막 구분 자를 얘기하겠죠.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수일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다니죠. 그런 것을 본뜬 모양이다. 또는 흑손의 모양이다.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담이나 이런 데 세면이나 황토나 이런 것을 고르게 바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흑손의 모양이다. 그렇게도 보입니다. 또는 대장장이가 쇠를 베릴 때 쓰는 모루다. 대장장이가 쇠를 이렇게 칠 때 밑에 받치는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좀 이런 것과 조금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장인을 얘기한다. 예. 어떤 작업을 하는 막 그런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지아비부, 부는 지아비부인데 관을 쓰고 비녀를 꽂은 결혼한 남자를 얘기한다. 그렇죠. 원래는 이게 이제 큰 대자 되겠죠. 큰 대자는 이제 사람이 팔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표시를 내서 사람이 머리에 비닐을 꽂은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을 얘기한다. 결혼한 남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공자와 부자가 합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학습하는 것, 스타디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낱말을 한번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공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한자를 쓰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보면 조금 결이 달라요. 중국의 경우에는 소비한 시간이다, 틈이다, 여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중국 관련 사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와 조금 비슷합니다. 어떤 궁리한다, 연구한다, 네.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고안해내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중국과는 상당히 좀 뜻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일본과는 뜻이 좀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공부란 한자 말은 쿵푸라는 데서 나온 것이다. 소림사에 있는 쿵푸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중국식 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독자님 한 분께서 또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좀 여쭤봤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연관성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쿵푸라는 이 공자 이때 쿵푸라고 할 때는 이 공을 뜻하는 공공입니다. 내가 공을 세웠다 할 때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중국에서는 진작 제주나 솜씨, 조예, 특별히 무술 방면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이런 것을 얘기한다. 물론 이것이 공부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공부란 말이 유래되었다면 중국도 이걸 가지고 공부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중국은 또 이렇게 좀 다른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공자를 쓴 공부, 결국 중국식 발음을 하면 이제 쿵푸가 되겠는데 쿵푸는 한국이나 우리나 일본은 다 구원법이다. 쿵푸다. 이런 말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공부란 말은 쿵푸에서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연관성은 잘 모르겠다. 물론 쿵푸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배우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우고 익힌다는 뜻으로 연관은 되는데 정작 그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왜 이것을 그러면 공부로 쓰지 않느냐라는 본질적인 의문에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이제 공부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학습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학습, 배울 학이다, 익힐 습이다. 네. 이것도 우리가 특별히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배운다, 익힌다. 배우는 것과 익히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배우는 것은 처음으로 받아들인다. 익히는 것은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 뭔가 연습한다. 그런 식으로 봐도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배우락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우리가 눈에 많이 볼 수 있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깍지 낄 구기예요. 손으로 깍지 낀다는 모양입니다. 여기는 지금 절구 구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글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효를 얘기합니다. 수효효입니다. 산까지를 가지고 점을 칠 때 이렇게 산까지들을 이렇게 걸린 모양이다. 우리가 숫자를 얘기할 때 수효가 얼마다 할 때
부요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셈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뭔가 덮을명입니다. 그리고 아들자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자차하고라도 우리가 가장 익히 쉽게 얘기하면 아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두 손으로 산가지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배운다. 그것이 배우는 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익힐 습은 기운이다. 새의 깃을 얘기합니다. 새의 날개의 깃. 그리고 아래에는 흰백자인데 원래 흰백은 옛 글자를 보면 흰백이 아니라 스스로 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스로. 그러면 새가 이렇게 부화를 해서 조금 지나면 이제 날갯짓을 하겠죠. 날갯짓은 어미새로부터 자 이렇게 날면 된다. 그렇게 배워서만은 안 되겠죠. 실제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날갯짓을 한다. 어미새로부터 들은 또는 본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것이죠. 내가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익힌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에게 한번 배우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 스스로 해보는 것을 익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배우고 또 스스로 익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낱말은 간단하죠. 지식이나 기술 등을 배워서 익힌다. 네, 익힌다는 것은 내 것이 되도록 내 몸에 이렇게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가 논어에 처음에 나오는 하기편, 하기로 시작되기 때문에 하기편이라고 합니다. 하기 시습지, 불력 열호 이런 얘기를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요? 배운 것 같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여기에서 학, 배우고 또 익힌다. 학하고 습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시습이라면 김시습, 조선시대 어떤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김시습이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3살부터 한시를 짓고 하는 아주 천재지요. 그래서 워낙 뛰어난 천재라서 당시에 지편전 학자 어느 분이 이름을 시습으로 하라. 이래가 김시습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정사인지 야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귀로 듣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참고로, 정말 참고입니다. 일본은 학습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공부란 말은 결이 좀 다르게 쓰죠. 연구한다는 말도 쓰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또 공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면강이라고 얘기합니다. 면강. 예. 이것을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면강, 일본식으로 하면 뱅교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 또 일본말은 이제 혹시 하시는 분은 재미있는 것이, 이 학업이나 공부를 뜻하면서 좀 깎아달라. 물건을 살 때 좀 애놀이 해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도 이것이 쓰인다. 저도 이상하다. 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과 값을 깎는 것이 이렇게 같은 걸로 쓰이는지는 저는 아직 의문입니다만. 네. 자, 장인공자 나왔습니다만 이 공공자와 또 헷갈리기 쉬운 게 이 칠공자예요. 네. 자, 이것은 공을 세웠다. 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장인공이라는 것은 어떤 무기를 뜻할 수 있습니다. 네. 무기, 그리고 힘을 더한다. 힘을 써서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공을 세웠다라는 그런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칠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무기나 연장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칠복이죠. 네, 여기 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글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리고 단어를 쓸 때도 이걸 쓰는지 이걸 쓰는지 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써서 공자라는 낱말을 글자를 만드는 것은 비일공이다. 위에 이렇게 구멍혈이다. 네, 구멍이 텅 비어 있다. 그래서 비일공이다. 그리고 여기 비일공에 손을 더하면 당긴다. 그릇 당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이라든지 또 뭔가 공제한다. 월급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할 때 그걸 공제한다 그러죠. 예, 드러낸다. 당기고 드러낸다 하는 것이 공제한다. 이때 쓰는 것입니다. 부는 지아비 부라 했는데 부부 할 때 씁니다. 지아비, 지엄이, 네. 결혼한 남녀를 얘기한다. 부부를 얘기한다. 여기에 손을 더하게 되면 돕는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손을 가지고 돕는다. 서로 상부상조한다 할 때 이런 글자를 쓰죠. 자, 습자가 보면 학습의 습자는 익힌다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날갯짓을 한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한다. 복습을 한다. 그렇죠? 습관이다. 익숙해진 어떤 관습이다. 습관이다. 풍습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습자와 관련해서 여기에
오디자를 붙이면 옷이 있겠죠. 그렇죠. 오디자입니다. 오디자를 붙이면 이렇게 주름이다, 주름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옷에 주름이 된다. 그때 이 글자를 가지고 쓰는 낱말은 별로 없습니다만 습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리 시간에 나오는데 땅이 이렇게 지층이 있으면 땅이 이렇게 쭉 줄어들어서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지층에 지는 주름을 습곡이라 한다. 네, 이것도 구불곡이죠. 네, 땅이 있다가 좌우로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 좀 구부러지겠죠. 주름이 생긴다. 그때 주름이다. 자, 주름은 주로 옷에 생긴다 해서 옷이자다. 그리고 이것은 익힐 습이다. 발음이 왔다 해도 되고, 그리고 열심히 뭔가 익히기 위해서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 옷이 많이 구겨진다. 그렇게 해서 주름이 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네. 오늘 공부, 학습, 비교적 간단한 말이지만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 하는 것은 저는 아직 확신을 잘 못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